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판결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단체까지 나서서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의 성명서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들은 유창훈에 대한 수사를 하라, 법복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변호사단체에서도 규탄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서도 오늘 유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엉터리 영장 기각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이렇게 지금 유창훈 판사의 판결 자체가 엉터리다,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보나 증거적으로 보나 간행적으로 보나 다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결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이인재 전 의원, 자, 이인재 전 의원은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고 도지사도 했습니다. 자, 이인재 전 의원은 SNS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유 판사는 그동안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 기각을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확신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봐주려고 이 판결을 굳게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닐까, 이인재 전 의원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재명 사건으로 한 명도 아닌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검찰도 자, 앞으로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참고인들 중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지만 5명이나 줄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엽기적인 사건으로 처음 본다라고 이인재 전 의원도 말했습니다. 자, 유창훈 부장판사 기각 결정.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법거래다,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혐의가 워낙 뚜렷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정황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가 마치 큰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민주투사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무분별하게 사냥식 수사를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재판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속 기소해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요걸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야말로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본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사하는 방식과 재판하는 방식을 놓고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마치 이재명은 무죄인 것처럼 무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선전선동에 강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업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 판사 앞에서 이재명이 살려달라,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을 메었다 하는데, 자, 이걸 보면은
울먹였다 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판사 앞에서 살려달라.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방어권을 보장하게 해달라. 이 말을 했는데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속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저것 다 계산해 가지고 자 보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50년 될 것 같다. 자 본인이 50년 될 것 같다. 이 하는 것은 사실상 무기징역형입니다. 자 50년 이재명이 나이가 60살 조금 못 됐으니까 거의 60살 됐지요. 자 50년 살게 되면은 110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110살 될 때까지는 이 바깥 빛을 못 보고 바깥 세상 구경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다. 자, 이재명이 그만큼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죄가 많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잘 알겠지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 그동안 여러 행태를 보여왔는데 그와는 달리 법정에 갈 때는 짝대를 짓고 휘청휘청 두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서는 판사 앞에서 울먹이면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자, 이게 다 선고되면 5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만 면하게 방어하게 해달라. 이렇게 업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판사님이 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좌쪽으로 문을 열지 우쪽으로 문을 열지 이것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감성에도 호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념에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아마 좌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라를 좌쪽으로 문을 열지 우쪽으로 문을 열지 그런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에 이재명을 구속시켜버리면 앞으로 나라가 우쪽으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우파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많이 쇼를 해왔고 겁박도 하기도 했고 선동도 하기도 했고 오만 걸 다 해봐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마지막까지 오니까 이제 감성에다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듣보잡은 처음이다 하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전과도 많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아마 이 기간이 더 있어 가지고 수사를 더 했으면 지금에 나와 있는 9가지 범죄 혐의 외에 또 다른 것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한쪽에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크게 지금 백현동과 대장동 그리고 상방울 김성태로 하여금 대신해서 대북에다가 송금했다. 성남 FC 후원금 이 4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9개 범죄 혐의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인생 전체가 범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을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변한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그 보면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동영상을 보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2019년 1월 17일 날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송명철 북한조선 아태이혼회 부실장과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남북경제협력협의서에 서약을 하고 난 뒤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선양의 한 식당에서 이하영 전 경기도 부지사 김성태 상방울 북측의 여러 사람들하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면서 서로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동영상에 대통령을 만들자. 이재명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또한 김성태 입에서 맹철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명철이는 손명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조선 아태 이혼회 부실장. 자, 명철이 이 사람하고 김성태하고는 뭐 아주 친한 사이 같고 또 자주 만난 사이 같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같고 뭐 마치 깐부 같은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끝났고 그 나머지 보면은 김성태가 모친상을 따했을 때 이재명이가 자기 밑에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조문을 했다. 위로를 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김성태가 자기 밑에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그 위로를 대신했다.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혐의가 판사가 어저께 결정한 걸 보면은 이런저런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정교사 이런 것도 소명됐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거 다 이 백현동에서도 자 여기다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놔놓고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공적 감시를 받고 뭐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걸 판결문에 적었다고 하니까 아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봐준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외 쭉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의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갑자기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재명의 업소작전, 애걸복걸, 살려달라, 살려달라. 정말 비굴한 이재명이나 자 거기에 봐준 판사나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